반포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먼저 압구정. 그렇군요.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압구정동 하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없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명사격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갈아타기의 끝판왕, 원조, 부촌. 강남 인근에서 갈아타려는 젊은 분들이나 가상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요즘 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라케리 뚜빠는 당연하죠. 반포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가들의 최고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반포입니다. 시행 후에도 매수세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격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잠실 엘리트 국평 30억, 레미안 원베일리 평당 2억. 최근 롤러코스터 같았던 강남 부동산 시장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저희 매부리TV가 부동산 현장, 그 중에서도 압구정과 반포에 계신 현장 공인중개사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올 초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반포와 압구정의 미래는 어떨지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동에서 중앙리얼티 부동산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만호입니다. 압구정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조합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압구정지기 TV라는 유튜브 채널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압구정동 근무한 지는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6년? 한 그 정도 된 것 같고, 제가 반포에도 있었어요. 반포에도 근무를 했었고, 잠실에도 있었고 해가지고, 아마 보기 드물게 강남 3구라고 표현되는 전 지역에서 장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유일무이한 중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골든트리 원베일리 부동산 서영선 대표입니다. 저는 이 반포에서 13년 전에 처음 입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산이나 옥동에서 제가 근무를 해서 결국에는 종착지로 이 반포를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골든트리입니다. 반포 말씀해 주세요. 네. 대표님께서 먼저 압구정. 그렇군요. 네네. 저도 궁금합니다. 압구정이요. 우선은 압구정동 하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없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명사격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갈아타기의 끝판왕, 원조, 부촌 뭐 이런 명사로도 이렇게 많이 유명한 지역인데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강남 인근에서 갈아타려는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갈아타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물론 이제 반포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재건축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들 같은 경우는 요즘 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는 좀 주춤하고 있지만은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도 갈아타기 끝판왕 동의하시나요? 가라케리 뚜빠는 당연하죠. 그거는요, 반포 지역 이제 주민들, 이제 소유자분들을 이제 보시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토지 시행 전에는 여기 이쪽 반포 지역을 판 게 아니라요, 반포는 미래적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그쪽에 아예 거주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신흥부촌의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 구축이 된 거잖아요. 자산가들의 가장 최고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반포입니다. 토호제 시행 전에는 당연히 이쪽으로 많이 몰렸고요. 시행 후에도 매수세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격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가들의 이동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압구정동은 21년도부터 지금 토지거래 구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째 접어들고 있고, 압구정동은 한 번도 해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해제를 했을 때 압구정동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뭐야 이것도 역차별하는 거, 압구정동은 빼고 왜 다 다른 지역은 다 또 해제를 해가지고 주민분들도 많이 이제 좀 불만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은 계속 적용을 받고 있었다 보니까 해제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무덤덤했었고요. 뭐 중개사로서 현장에서 딱 든 생각은 인근 지역에서 갈아타기로 더 많은 수요가 압구정동에 오겠구나 하는 좀 기대감이 좀 사실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2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하고 압구정동은 빠졌지만은 저희는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실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안 됐지만 그때부터 가격이 대폭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이라든가 뭐 잠실 같은 경우는 그 많이 보면 이제 반포로 가는 분들도 많은데 반포 건너뛰고 압구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잠실에서 압구정 오는 분들이 있고 반포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반포에서는 또 압구정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해제는 안 됐지만은 그런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경향이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는 이거 다시 지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채 넘어서 3월 달에 이제 재지정을 했죠. 재지정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압구정동은 그냥 덤덤해요. 원래 묶여 있었고 또 지정하나 보나 하는데 제가 그때 걱정됐던 건 뭐냐면은 잠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 적응하면 되는데 반포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님 그 느끼시겠지만은 피해를 아마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아닐까 해서 사실 우려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반포 자문의 지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전화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처음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딱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좀 어려울 거다.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시고 좀 지나면은 회복이 될 거고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한 달이 또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압구정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제했을 때나 재지정했을 때나 큰 영향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포는 지금 타격이 아니라요. 토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첫 지정이잖아요. 토호제가 무주택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문의, 이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무주택자, 왜? 나 집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똘똘한 채. 그것 때문에 매수세는 있지만 그 토호제라는 의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은 매물 부족입니다. 풀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바빴어요. 매수 문의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거래된 거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건 부족이에요. 반포의 미래 가치 때문에 평당 2억 찍었잖아요. 평당 2억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좀 더 빨리 온 것뿐이지 2억을 벌써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당 3억입니다. 소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평당 3억이에요. 그래? 평당 3억인데 뭐가 급해?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의 상징성으로 돼버렸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굳이 지금 왜? 앞으로 올라갈 건데 굳이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조금 더 최고가 찍은 것도요.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요. 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00억을 주더라도 75억을 주더라도 매수할 수 있어. 그런 물건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소유주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70억으로 하겠다는데 그 정도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주분이 오케이 하면 그게 매매 거래가 체결이 된 거고요. 실제로 매물이 나와서 체결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입찰이네, 입찰.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고 경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입찰 방식 경매예요. 맞아요. 이건 경매입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팔리지?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나갔지? 매수인분이 원하시니까 매도인 측에서 그 가격 오케이, 낙찰. 이렇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토호제 시행 전에는 너무 바빴는데 막상 저희는 바쁘기만 했지 체결은 별로 되지가 않았었어요. 토호제 시행 후 사람들 저희도 그랬어요. 부동산들조차도 그거에 대한 큰 타격감을 전혀 없었어요. 토지가 시행이 되나 보다. 단지 24일부터였잖아요. 3월 23일 날까지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매물. 지금 파실 수 있는. 근데 찾는 분들은 당연합니다. 급매물을 찾으세요. 잠실이나 그쪽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이 굉장히 있었어요. 하지만 반포 지역은 급매물이 없어요. 저희가 진짜 하루 종일 전화 돌리고 타협을 해도 절대 파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4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가 점점 장장. 간혹 전화가 오면 다주택자분들, 토지 시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요. 지금 반포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근데 막상 소유주분들은 혼란성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안 팔아도 되니까. 그래서 혼란한 거는 부동산들만 이제 이 시기를 잘 넘어가자. 단기간 6개월이니까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이면 되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6개월 과연 풀릴까? 우린 첫 지점인데 이제 대선이잖아요. 서초 이 지역 분들은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압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세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다주택자 규제가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수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까? 팔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반대길이라고 지금 주공 1, 2 사주고 거기가 7,000세대가 넘어요. 2년 후면 완전 반포 지구가 형성이잖아요. 그러면 원베일리가 들어와서 가격이 들썩했듯이 한번 전체 이 모든 지역, 반포뿐만 아니라 잠원 지역까지 들썩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살벌했죠. 저희 뭐 중개업자들도 문 닫고 있었고 실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그냥 의례적으로 집값 오르면 당연히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거는 좀 분위기를 좀 식히고자 의례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신고가 거래 많이 하면서 서울시에서 직접 찾아왔었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요거 어떻게 거래된 거 맞냐 해가지고 계약 확인하고 누가 팔았냐, 누가 샀냐, 왜 샀냐 이런 것까지 제가 조사도 다 받고 했지만은 사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단지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잘못 없지만은 뭔가 조사한다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 경찰 옆에 지나가면 좀 마음이 좀 그렇듯이, 아마 속도 조절이나 분위기를 좀 식히고자 하는 어떤 제스처일 수는 있는데 실제 시장 어떤 영향은 없다. 다만 이제 숨고르기를 하거나 이런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기사를 보면은 보통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편법 증여다 뭐 이런 게 좀 간혹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중개를 했다거나 뭐 압구정동에 들어오는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그냥 형식적인 행위로서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어수선하기만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집값 잡는데 네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네. 네네. 맞아요. 털어서 네. 먼지 안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다들 정상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긴장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책상에서 중개업자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 그죠? 맞아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중개업소 규제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삼중고잖아요, 저희가. 그래, 이해는 해요. 왜냐면 투명성, 부동산이 이제 투명성을 뭐 고려한다고 그래서 정책 면에서 이렇게 하기는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허위가 그렇게 많을까? 세금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에서 과태료가 지금 많습니다. 방문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다 조사를 하니까요. 뭐 하나가 눈에 딱 걸린다 그러면 저희는 걸립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영업 자체를 못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의 이런 분위기 자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들이 사신 분들은 현금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시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해요. 요즘에 코인도 있죠.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 굉장히 신흥부자, 젊으신 분들, 기존적인 자산가들, 대기업, 특히 전무직종.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전문 직종에서 이런 큰 돈이 그냥 현금으로 바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놀란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못 물어봐요. 근데 저희가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할 때 보면 주식, 채권,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많이, 현금성 자산을 분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지금 추세예요. 신고가를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이쪽에서 이제 대부분 우리는 집을 사면 대출을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대출을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거래 신고 때 반드시 자금 소명이 들어갑니다. 그 자금 소명에서 이분들도 생각을 하세요. 자산가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한 자산이 됐어도 이 소명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대출로 낍니다. 대출,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자금 소명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끔씩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반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흐름이라든가 지금 트렌드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반포를 가장 많이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 신흥부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뜻은 뭐냐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사례라든가 매수자분들은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아마 젊으실 거예요. 그죠? 네네. 젊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 내에 돈을 많이 좀 버는 분들이
분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반포 맞습니다. 근데 압구정동은 그 단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포는 완성이 된 단지고 압구정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단지입니다. 그러면은 압구정에 들어오는 분들은 뭐냐? 자, 이렇게 반포에 신흥 이제 부자 젊은 분들이 들어갔을 때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한 번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자산 증축이 일어나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내가 이걸로 한 번 더 불릴 수 있는 지역이나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선택하는 지역이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실제 뭐 신고가라든가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지만 현금 부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 분들은 갈아타기.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을 이제 갈아타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갈아타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포에서 많이 거래를 해주셔야지 이제 저한테 오는데 갈아타기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선택적 무주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금은 있습니다. 어느 특정 시점이 되거나 내가 야 집을 한번 사야겠다 했을 때 움직이시는 수요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수는 있어요. 다만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갈아타기 하는 분들은 대출을 활용을 해요. 왜냐면은 갈아타기라는 거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거나 좀 더 상급지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보다 당연히 더 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평대 같은 경우 저희가 거래하는 금액대가 기본 한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젊은 분들도 보통 한 10억, 20억은 그냥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선택적 무주택자라고 표현했듯이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대출을 안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몸 편하고 지금 핫한 반포 신축을 가느냐? 야 어차피 10년 후면은 반포도 구축이고 10년 후면은 압구정이 대장인데 좀 더 몸테크한다 생각하고 좀 더 묻어둔다 생각하고 압구정을 가느냐?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반포로 가는 분들이 아직은 더 많아요, 사실은. 젊은 분들이나 좀 현금이 많은 분들은 반포로 가는 거고 재건축 통해서 자산을 좀 불리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압구정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평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처음 압구정동 들어왔을 때 30평대가 얼마였냐면 9억, 10억이었었어요. 그때도 물론 이제 싼 금액은 아니었지만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들어오려는 어떤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예전처럼 그냥 집값 보고 대출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소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10억, 20억 받고 하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뜻은 뭐냐? 압구정동 들어오는 분들이 벌써 허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내가 나중에 갚아서 나가면 되지. 일단 대출로 받아서 들어가지 하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단기간 내에 사업이나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왕창 버시던가 아니면은 현재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 시대, 그걸 더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구정동은 이제는 예전처럼 맘만 먹어서 들어오는 지역이 좀 아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조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희는 이제 차별을 받고 있었으니까, 압구정, 이제 말씀드리고 이번에 반포 옆 단지 옆에 계시지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이는 거 보고 먼저 말씀드린 좀 심심한 위로를 좀 표현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는 21년도부터 겪어봤기 때문에 소위 진짜 보릿고개도 경험을 해봤고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을 하면서 시장은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했건 재지정했건 과정을 보면은 이게 방향이 정해지면은 단지 천천히 가느냐 좀 더 빨리 가느냐 과속을 하느냐 과속을 하면은 또 과속하지 말라고 딱지도 떼고 하듯이 속도의 문제지만 가긴 갑니다. 다만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느끼냐면은 저희가 토제 21년도에 겪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도 거래가 있었던 게 6개월 정도 후부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났고 실제 적응하는 데는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반포 적응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반포 처음에 딱 지정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 겪어봤으니까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전화를 받냐?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문의를 받아요,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겪었던 토제 지정 당시에 6개월, 1년이라는 과도기가 이제는 한
한 달로 단축이 된 겁니다. 벌써 학습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시지는 말고 이제 시장은 정상적으로 차츰 이제 살아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제 좀 지내보시면은 이제 적응이 되실 겁니다. 적응이 되시나요? 아직 혼란합니다. 혼란하고요. 저도 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못 썼기 때문에요. 계약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떡하지? 뭔데 토지의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이걸 거래를 하려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 대표님, 제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요. 잘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부동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동산도 있는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제가 이런 계약서를 안 써봤으니까 저는 모르는데 이거는 진행이 되면서 분명히 학습이 될 겁니다. 저희끼리도. 한마디로 몸에서 익으면 저절로 되듯이 이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압구정도 그렇지만 이제 반포는 지금 상승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상위 1%가 거주하는데, 그리고 자산가들이 모이는데, 주거는 지금 단순히 거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화적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자산의 안정성, 그걸 보고 투자하시는 게 바로 집입니다. 그게 바로 반포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망세예요. 다들 매도자, 매수자 다 관망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화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